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가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수원 전정작업 그리고 밭작물 월동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증, 농작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 지도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과수원 전정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과수작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에서 가지를 자리는 이 전정 작업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과수원 경영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 전정 작업인데요. 전정 작업을 안 하고 나무를 그대로 두면 가지가 복잡해지고 햇볕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도 작아지고 생산량도 적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가지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무가 금방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수 나무를 젊게 유지를 해서 좋은 가시를 오랫동안 많이 수확하고 작업성을 좋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과수 수확하고 나면 가지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전정 좀 잘라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정 작업을 이 겨울에 한다고요? 왜 겨울에? 예전에는 겨울철에 주로 전정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요즘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년 내내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있을 때 하는 하계 전정하고 낙엽이 진 동계 전정. 요 작업을 지금은 1년 내내 하셔야지 좋은 열매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일이 달린 상태에서도 전정 작업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 옆에 햇볕을 가리는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주거나 옆으로 유인을 해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해주셔야지 내년에도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정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이제 농업인도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이 전정인데요. 그 가수원의 토양의 비옥도, 나무의 모양새, 그 가수원의 지형에 따라 전정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공통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묘목을 처음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나무의 모양새, 수형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가고 나중에 젓가라든지 봉지 씌우기, 수확 작업이 좋도록 뼈대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수마다 어떤 가지의 열매가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15cm 정도의 짧은 단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달리고 배 같은 경우는 길이가 2.5m 정도 큰 장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 달리는 가지를 잘 만드셔야 되고 잘 배치를 시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 또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밭작물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동작물인 마늘, 양파, 포장, 이 월동 관리 요령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표적인 그 월동 작물인 그 마늘하고 양파 포장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우선 그 서리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배수 불량 포장은 그 일단 배수구를 정비를 해 주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월동 중에 나오는 풀들, 뚝새풀이라든가 냉이류, 광대나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제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양파는 그 저온에 잘 견디는 그 채소로 -8도까지는 그 동해 피해가 입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도 내지 한 5도까지는 뿌리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충분히 뿌리 수가 확보가 되어야지 되고요. 뿌리가 길이가 10cm 이상이면은 동해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물을 좀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밑으로 이제 깊숙이 내려야 네네. 그 동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한 10년 주기로 추워진다고 해서 올해 좀 추울 것이다라고 얘기 그때 지난 시간에 해주셨는데 이 정도 날씨면은 밭작물 그 월동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그 품목에 따라서 좀 그 저온에 견디는 그 작물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 첫눈치고는 눈이 꽤 많이 내렸어요. 지금도 시골 그 논밭에는 하얗게 좀 쌓여 있는데 이 눈이 이 수분 그 영양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이번에 내린 눈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이 과수작물에는 어떻습니까? 이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게 괜찮은가요? 눈이 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눈이 안 오고 건조한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동해 피해가 더 많은데 눈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동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정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과하고 배 좀 다른가요? 전정 작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전정 부위로 침입하는 병이 있는데 배에는 좀 없는데 사과에는 불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과는 면적이 많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설날이 지난 다음에 전정을 해주시고요. 배는 나무가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낙엽이 지면 전정 작업을 시작을 해서 12월 달 안에 전정을 다 마칩니다. 그러면 사과보다는 배 전정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12월 전이면은 연말까지는 그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잘 부지런하셨던 분들은 거의 끝나셨고요. 보통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해가지고 2월 달 안에는 전정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는 설날 지나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요? 네, 설날만 지나면 나무를 절단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물이 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 물이 상처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균 침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참 추울 때인데 얼지는 않습니까? 잘라주면? 네, 얼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강하네요. 예, 사과는 영하 20도까지는 동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설날 지나고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전번 주 라디오 들었는데 달에 그 농작물 그거 보조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거 어떻게 시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서가 이제 담당자분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마 그 1월 한 10일 이후에 읍면동에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1월 달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아직까지는 달에 그 조성 사업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제가 몰라서 일단은 1월 달 안에 읍면동 상담소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기 흥업 거기 무슨 농업기술센터 오셔도 되고 읍면동 보시면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
예, 그쪽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네, 거기에 다래나무가 네. 그 포도나무 키 비슷하죠? 키는 이제 키우기 나름인데 예. 키우는 방식이 포도하고 다래는 약간 틀려요. 예. 그래서 다래는 우리가 한 높이가 한 1.7m 부분에 덕을 만들어서 네. 평덕식으로 키우는 거고, 네. 포도는 웨이크만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1.5m에서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예. 높이는 약간 틀린데 뭐 네. 사다리를 타거나 그런 건 안 하시면서 작업은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면 그 시각 장애인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너무 높지 않으니까. 그 시각 장애인은 약간 그 네. 눈은 불편하지만 네. 육체가 이제 보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나 하고 달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요게 그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햇빛도 중요하지만 과수는 한 번 심으면 그 자리에서 뭐 몇십 년을 크잖아요. 예. 근데 물에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장마가 길어졌을 때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예. 하루만 지나면 나무가 아주 잎이 축 처지고 심하면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셔야 돼요. 물은 많이 이제 충분한 건 좋은데 배수가 잘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요게 다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예, 많구나. 그게 네. 막 달달한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먹어보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특히 뭐 원주에 잘 재배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 이제 원주에서 원주가 전국에서 다래 재배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에서도 다래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원주고 원주에서 선발된 품종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청산이라든지 최근에는 가장 큰 품종 대보라고 있거든요. 예, 큰 거요. 예, 네, 동그란 거. 그래서 원주에서 육성된 품종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품종을 심으시면 다른 품종보다는 경제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밭작물 또 과수작물 지도사 모시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밭작물, 과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월동작물, 월동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감자하고 옥수수 종자 신청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언제 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감자하고 옥수수 종자 신청은 12월 30일까지 각 읍면 농어민 상담소나 지소,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엄격한 포장 관리를 통해서 생산된 종자이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하고 다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30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사흘 남았나요? 그러면 네, 좀 많이들 그렇습니다. 좀 신청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한 원주의 재배 면적이 한 450헥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아빠가 배를 농사지으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꿈이 농부라서 앞으로 체리가 이 농가 소득에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리요? 체리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을 넘으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작목 중에 하나가 체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원주 지역이 이제 소비 시장이 35만이 넘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체리 작목이 원주 지역에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체리 같은 경우는 맛도 좋을 뿐더러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항상 구비를 해가지고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관절, 노인분들 그리고 우울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체리는 원주 지역도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벌써 그렇게 지금 이제 됐어요? 수확을 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리하면 보통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방길남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래 농가 소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과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의할 때도 어떤 작목이 좋다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게 들어가면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체리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기 우리 농부님이신데 관심이 많으시네. 어떤 농사 짓고 싶으세요? 체리요. 체리. 네. 이 체리가 계속 수입 과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생산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먼저 시작한 곳은 이제 경주하고 이제 대구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원주의 재배 조건은 어떻습니까, 체리? 원주는 이게 모든 과수는 이게 분지 지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주가 복숭아라든지 사과배 품질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경주, 대구에서 생산된 체리하고 원주 지역에서 생산된 체리하고 품질을 보면 당도라든지 크기, 색택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원주 가능성이 상당히 체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에서 원주 체리가 가장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화 주신 분, 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 궁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농사 가능하세요? 짓는 게? 10년 후요. 10년 후에. 예,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감자하고 옥수수 종자 신청 얘기 듣다 말았는데요. 30일까지. 그럼 올해 종자는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는 대로 신청만 하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종자 공급소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그 감자 품종은 이제 그 수미 감자하고 오륜 감자, 하령 감자 종류가 되겠고요. 공급 가격은 그 상자당 한 20kg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60원입니다. 공급되는 가격이. 또한 이제 그 특수미 종자도 신청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벼 특수미 종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각 읍면 농어민 상담소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자하고 옥수수는 이달 30일까지, 벼 특수미 종자 신청은 1월 8일까지. 그러면 수미, 오륜, 뭐 하령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어떤 감자를 그럼 신청해야 될까요? 이게 뭐 본인 농가 그 땅 특성하고 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그 수미 이제 감자 품종은 이제 내가 이제 용도별로 맞는 품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감자는 이제 수미 감자가 일반적인 겁니다. 이제 반찬용으로 이렇게 먹는 게 수미 감자고요. 오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육성된 그 품종입니다. 그 오륜 감자는 속이 약간 노랗고 단단합니다. 저장성이 단단하니까 저장성이 그 수미 감자보다 조금 깁니다. 단점은 이제 수미보다 수확 기간이 조금 한 10일 정도 늦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령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쪄서 먹는 감자가 하령 감자가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달리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 원주 딸기가 많이 또 생산된다면서요? 네, 지금 원주 딸기는 이제 치악산 딸기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재배 농가는 이제 3헥타에서 13농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지금 그 딸기 출하되고 있는 품종은 주력 품종은 서량 품종이고요. 서량 품종의 특성으로 볼 때에는 당도가 이제 한 14브릭스서부터 15브릭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 농가는 한 얼마나 됩니까? 재배 농가는? 재배 농가는 한 13농가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한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이 됩니다. 지금 뭐 특별히 뭐 관리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수확기이긴 한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배하면서 이제 그 수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벌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 같은 경우에는 1번화가 딸기가 1번화가 이제 개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벌을 넣어서 이제 수정이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그 벌에 이제 활동하는 온도가 한 20도에서 가장 그 잘 왕성하게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온도가 20도 정도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